매년 여름 6월에서 7월 태어난 아기 바다사자들은 가을이 되면 숨참기를 배우면서 호기심에 가득 차 다이버들에게 다가옵니다. 아기 바다사자들은 다이버의 핀이나 공기통 밸브, 카메라 라이트를 물기도 하면서 장난치는데요. 낙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으리으리한 저택과 놀거리들, 노동과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 등등. 물론 각인각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낙원이라는 개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야생동물에게 낙원이란 슬프게도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조건, 그것도 개체의 생존이 아니라 종 자체의 생존이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그만큼 야생동물의 멸종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2023년 가을, 저를 포함한 20명의 다이버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12시간 이상을 날아 저 먼 북아메리카 대륙 남단 캘리포니아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라파즈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캘리포니아 반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코르테스해로서 5일 동안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다이빙을 통해 바다를 탐험하는 리버보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코르테스해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 개발자이자 해양탐험가, 해양환경운동가로서 스쿠버 다이빙의 아버지라 불리는 자크 쿠스토가 세계의 수족관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바다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많은 해양생물이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특히 가을에 이곳을 지배하는 동물은 바로 바다사자입니다. 승선 후 셋째 날 아침, 코르테스의 남부 로스 이슬로테스 섬을 앞에 두고 다이브 마스터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Los Islotes. The main attraction in this place are the sea lions. This is the main sea lion colony in the southern part of the Sea of Cortez. It's a reproduction colony. So for that, we have a lot of babies around, baby sea lions. But we have to pay attention, and it's very important, okay, that you pay attention in these rules. When we are approaching what the main sea lions are, which is the dominant males, you will see big sea lions. Okay, the characteristic of the males are bumpy head, big size, darker color. It's a dark brown. First, when we are approaching what the big sea lions are, we have to be the lower that we can, closer to the bottom, and wait until the big papa get comfortable with you. First, the big papa is gonna swim in front of you like several times,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and barking in front of you. Ow, ow, ow. I mean, he's delimited his territory. Then you have to give that time that he can get comfortable. When he gets comfortable, then you can approach him, you can get in closer, so that we can interacting with the baby sea lions, And the baby sea lions are very playful, and they are very similar to a dog puppy. You can use your hands and play with it. Don't leave your hand like this, still like this, because they're gonna come and bite. But if you're moving, like this, and they will play and come to you. 다이브 마스터의 주의 깊은 브리핑을 듣고서야 우리는 귀여운 아기 바다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로스 이슬로테스는 바다사자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종이 번식하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천혜의 서식지입니다. 매년 여름 6월에서 7월 태어난 아기 바다사자들은 가을이 되면 숨참기를 배우면서 호기심에 가득 차 다이버들에게 다가옵니다. 아기 바다사자들은 다이버의 핀이나 공기통 밸브, 카메라 라이트를 물기도 하면서 장난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몸을 부비대거나 친밀함을 표현하기도 하죠. 바다사자는 성적으로 성숙한 수컷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인간을 무서워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편하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물댕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집의 수컷이 짖는 소리로 특별히 경고하지 않으면 아기 바다사자들은 다이버들과 실컷 노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가끔 엄마 바다사자가 와서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쓱 한번 보고 지나가네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을 향한 바다사자의 친밀함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모피와 고기를 얻기 위해 많은 바다사자를 사냥했고 현재도 대규모 상어보업에서 쉴 새 없이 던져대는 그물에 걸려 매년 수십만 마리의 바다사자들이 죽어갑니다. 그 결과 바다사자과의 많은 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에게 독도 강치로 알려진 재패니즈 씨 라이언은 이미 일본인에 의해 멸종돼 버렸죠. 비록 멸종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는 지능이 높다는 이유로 포획되어 수많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먹이를 얻기 위해 강제로 쇼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 로스 이슬로테스는 인간의 어업과 개발이 금지된 해양보호구역입니다. 바다사자가 가족을 꾸리고 마음껏 새끼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곳, 다이버들이 집에 수컷의 경고를 들으면 겸허하게 몸을 낮춰야 하는 이곳은 지구에서 얼마 되지 않는 바다사자들의 낙원입니다. 바다사자는 해양 포유류에 속하는 기강류의 일종입니다. 기강류는 가까이는 물개부터 좀 더 멀게는 바다표범, 바다코끼리를 포함하는데요. 바다사자는 낮에는 돌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에 모여 있다가 배가 고프면 바다로 뛰어들어 여러 종류의 어류나 오징어, 조개 등을 사냥합니다. 집에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데 성체가 되면 해변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까지 먹이 사냥을 나가기도 하고 수십 미터를 잠수하기도 합니다.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잠수할 수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200m가 넘게 잠수하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사자는 돌을 삼키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 바다사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거나 종고유의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죽은 바다사자의 위에서 크고 작은 돌이 많이 발견되는데 어떤 개체는 27kg이 넘는 돌을 뱃속에 가지고 있었다고도 하네요. 과학자들은 이 행동의 원인으로 윗속의 먹이 소화 촉진, 부력 조절, 기생충에 의한 염증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코르테스해의 수중 환경은 한국의 다이버들이 많이 가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는 사뭇 다릅니다. 열대우림이 많은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바다는 코랄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해역으로 화려한 산호초가 번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코르테스해의 수중 환경은 육지에서부터 이어내려온 광활한 안반지대가 펼쳐지다 모래사장으로 연결되며 안반에 붙은 조류와 해류에 의해 운반된 풍부한 플랑크톤들이 1차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레이저 서전피쉬, 패러피쉬는 이곳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초식 어류입니다. 얕은 수심의 암초지대에서는 이들이 바위에 붙은 조류를 열심히 뜯어먹습니다. 레이저 서전피쉬는 옆구리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비늘이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해부용 메스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실제 방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패러피쉬는 이름이 얘기하듯이 앵무새를 닮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류는 레인보우 레스의 치어들입니다. 이들은 암초 주변에서 나풀거리며 춤을 추는데 주로 플랑크톤을 먹으며 자라고 성체가 되면 플랑크톤뿐 아니라 작은 갑각류나 다른 어류의 알과 유생을 먹습니다. 태평양 크리올리 또한 풍부한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암초에 무리지어 다닙니다. 코르테스의 먹이사슬의 다음 단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트, 그루퍼 등의 육식 어류들은 암초와 모래사장이 만나는 곳에 주로 서식합니다. 스파테일 그런트는 상당히 큰 규모의 무리를 이루는데 낮에는 이렇게 모여서 천적을 피하고 밤에 바닥에 서식하는 연체류 등을 사냥합니다. 특히 그루퍼는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덩치도 크고 개체수도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루퍼들이 바위 밑에 숨지도 않고 천천히 어슬렁거리는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코르테스해는 독특한 해양생물이 많았습니다.
산호 주변에서 발견되는 코르테스 엔젤피쉬는 일반적인 엔젤피쉬보다 훨씬 몸집이 커서 처음에는 뱃피쉬인 줄만 알았습니다. 머리에 혹이 튀어나와 혹돔으로 착각했던 멕시칸 호그피쉬도 어렵지 않게 다이버들에게 곁을 내어줍니다. 리버보드 여행은 거의 5일을 배에서만 지내야 하기 때문에 시설과 서비스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탄 발렌티나는 시설과 음식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특히 멀리서 온 한국인들에게 멕시코 문화를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타코를 만들어 먹는 방법을 멕시코 다이브 마스터에게 직접 듣는 건 특별한 경험이었죠. 배 위에서 저 멀리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지켜보고 이른 아침 배가 만드는 선수파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돌고래 무리를 만나는 건 리버보드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코르테스의 바다도 기후위기의 암운이 짙게 들이왔습니다. 이곳의 10월 바다 온도는 원래 27도에서 29도가 일반적인데 2023년 우리가 다이빙하는 내내 최저 수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가을 시즌은 바다사자뿐 아니라 고래상어, 망치상어, 모블라레이 등을 만날 수 있는 계절이지만 작년보다 2도나 오른 수온에서 우리는 저 깊이 30m 아래에 망치상어들이 꼬물꼬물 헤엄치는 것을 보는데 만족해야 했으며 모블라레이를 만나러 들어간 야간 다이빙에서는 플랑크톤을 모으기 위해 조도 높은 랜턴을 한참 켜고 기다렸음에도 스팅레이 한두 마리 겨우 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드문드문 피어난 돌산호도 높은 수온의 영향인지 백화되어 가고 있었고 이미 죽은 개체들도 틈틈이 보였습니다. 건강한 산호에는 이렇게 많은 치어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백화되면서 산호가 죽으면 어류들은 산호를 떠납니다. 한 산호에서는 돌산호의 촉수를 빼먹는 천적으로 알려진 가시면류관 불가사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호는 천적과 싸우고 높은 수온과 싸우면서 백화되어 죽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곳 코르테스에서 본 많은 해양생물들은 멸종위기를 벗어나 조금씩 개체수가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그곳의 야생동물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처한 대멸종의 위험을 피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바다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주도, 울릉도, 홍도 등 천혜의 바다에 아름다운 산호초와 돌고래, 고래를 비롯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천혜의 바다를 조속히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들어 작더라도 해양동물들을 위한 낙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